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이 오늘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방부의 KDI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똑같이 동등하게 체결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 인민들에 대한 이 정보 통제가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가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식의 그리고 북한이 과거 같은 한국 전쟁 같은 재래식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취지 발언 이런 식의 몇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약 1년 4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정말이지 이 나라에 커다란 환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이 송영무 장관의 발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3개의 대목입니다. 1번, 김정은과 개혁개방에 대한 환상. 냉전 시대가 끝났고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다.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동구권이 무너질 때 서구 자유사회의 노예가 될 거다라며 주체 사상을 기본으로 강한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세기가 지난 현재 동구권 나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세계 언론을 보고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한 것이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는 이미 450만 내지 65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는 데다 DVD, USB, CD 등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의 정보 통제도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됐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도 송영무 전 장관은 순진하게도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 스위스의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 문물을 일찍 접할 수 있었고 때문에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동화와 환각에 빠졌던 국방장관. 김정은 같은 공산 독재 체제는 벼랑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반자유민주적 독재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탈북자들의 수가 뚝뚝 떨어진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 체제 전만 해도 최고 한 달에 약 3,000명에 육박하는 탈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내지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1년에 1,000 몇백 명 정도. 이것은 국경 통제, 그리고 중국과의 결속을 통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다시 송환을 하는 이런 현상들. 물론 이제 탈북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김정은이의 국경 통제. 요새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통제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통제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인터넷과 국경을 통제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하게 폐쇄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휴대전화와 DVD, USB, CD 이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는
그저 북한 주민들 사이의 소통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외부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채널이 되지 못합니다. DVD, USB, CD는 김정은 체제 이전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서부터 북한에 계속 유입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워낙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에 완전히 개혁개방과 인민들의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외부의 바람을 불어넣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정보 통제를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국가의 정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송영무의 진단은 아주 잘못된 오판입니다.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 김정은이를 대하는 아래 부하들의 체제, 이 태도, 자세, 절대 왕조에 복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번 평양 이 회동에서 만찬 때 김정은이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하는 이 남한에서 올라간 그 마술사인가요? 그 사람의 증언. 현송월이가 나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취했구만. 아무리 높은 부하나 이런 이 중간 계층이나 모두 자, 또 취했구만. 이 한마디에 김정은이의 절대 왕조 독재 체제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2번과 3번 대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오판.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사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 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 자, 3번 군사합의서 환각증.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 합의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전쟁 때와는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래식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승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북한은 기습적인 핵 공격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이 바보입니까? 열등한 재래식 전력만 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핵으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가 또는 계룡대 이런 데에 핵폭탄을 먼저 떨어뜨리고 남한의 전쟁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래식 전력을 결부시켜서 남한의 일정 지역을 점령한 후에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을 하면 평택 미군 기지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 괌에 핵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여타 이러저러한 전략적인 구사를 통해서 뭔가 정전을 도모하거나 어쨌거나 남한 국토의 일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 지휘부가 무력화된 남한 군대를 상대로 일시에 우월적으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핵전쟁의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고 벼랑 끝에 몰려서 이 공산주의 세력의 정권이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자폭성의 핵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아니, 히틀러가 그 무모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미국의 산업 생산력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면 어떤 자폭성 공격이야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군사 합의소도 동등하게 했다고요? 상대적으로 하고 일방적인 양보는 없었답니다. 군사 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 차지하는 비중과 이 중요성이 다릅니다. 평양은 그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은 그 전방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전방 지역의 어떤 무장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성과 정도가 다르다. 자, 그리고 군사 무기 체제의 월등성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찰 비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남한이 똑같이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남한의 방어 태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동등한 것입니까? 이런 식의 생각과 동화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1년 4개월간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송영무는 군복을 입혀놓은 문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